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취준생, 직장 새내기, 그리고 직장 엑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직장 엑셀 핵심 체크 네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적인 기능들만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셀 강조, 상위 하위 규칙, 그리고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그리고 수식과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단일 함수와 중첩 함수 모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 활용 예시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는 막대, 꺾은 선형, 원형, 혼합 차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크라인, 셀 안의 미니 차트죠. 꺾은 선형 10스펙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갖다가 모두 모아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엑셀 차트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스파크라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이란 규칙에 만족하는 셀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실무에서 조건부 서식이 안 된다고 할 때 가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규칙을 어겨서 제대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수 규칙 사항입니다. 필수 규칙 사항. 첫 번째, 필드명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 전체 적용 시 비교할 데이터의 열고정 혼합 참조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이 혼합 참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뤘죠. 자, 규칙을 수식으로 할 경우 등호를 입력하고 수식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논리값으로 산출이 되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 거의 대부분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이 부가적 규칙 사항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 강조 상위 하위 규칙입니다. 자, 셀 강조 상위 하위 규칙. 자,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자, 아이콘 집합. 세 규칙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나머지는 수식과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9, F21 영역에 총점이 200 미만인 셀에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자, 먼저 위에서 아래로 범위 지정을 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셀 강조 규칙으로 갑니다. 200 미만이잖아요. 자, 미만보다 작음. 자, 여기에 숫자를 갖다가 2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가 있죠. 아니면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우면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한 겁니다. 자, 다음은 C9에서 E21 영역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평균을 초과하는 셀에는 채우기색, 표준색 연한 파랑, 글꼴색, 표준색 빨강.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세요. 자, 상위 하위 규칙이 있죠. 평균을 초과. 자, 평균을 초과. 자, 여기에서 클릭해 보시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자, 셀 서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표준색 연한 파랑 채우기, 표준색 연한 파랑. 자, 그리고 글꼴색 같은 경우에는 표준색 빨강,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확인.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 강조 상위 하위 규칙을 해봤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중복값의 서식을 지정을 하고 싶으면요. 필드명을 제외하고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합니다. 셀 강조 규칙의 중복값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연한 빨강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중복 값들이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입니다. 데이터 막대만 표시. 자, 여기에 막대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값을 갖다가 이렇게 참조로 해서, 상대 참조로 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오고요.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막대라고 나오죠.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타 규칙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막대만 표시할 거니까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막대만 표시. 그리고 색을 원하시는 색이 있으면 해당 색을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테두리도 있어요. 실선 테두리 원하는 색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채우기 부분도 칠을 할 것이냐,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막대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막대로 매출 증감 표시입니다. 품목별 매출 현황이죠. 자, 이 부분도 데이터 막대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따로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증감 데이터 막대를 만들 건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데이터 막대로 가셔서 기타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막대만 표시 체크를 하고요. 자, 양수의 색깔을 지정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요 색깔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수값 및 축을 들어갑니다. 자, 음수 막대 채우기는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셀 중간점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셀 중간점 말 그대로 축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색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증감 데이터 막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트렌드를 표시하는 거죠. 월별, 지역별, 온도 변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여기 색조가 있죠. 저는 이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 지역별, 온도 변화를 바로 색조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규칙 관리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 여기서 서식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나는 두 가지 색조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때는 세부적으로 최소값과 최대값 이 부분 색상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확인, 적용, 확인. 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표시 색조로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아이콘 집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집합. 증가 감소 아이콘으로 구분해서 표시. 자, 증감률 아이콘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상대 참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야지 이 선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이콘 집합으로 가셔서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영인 값에는 지금 보시면 이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증감률 아이콘이 오류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 규칙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콘 집합이 양수, 0, 음수로 맞게 표시되도록 규칙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요 내용으로 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값과 종류가 나오죠. 자, 종류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부분, 부등화 등호 있는 이 부분을 크다로 바꿔주시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부등화 등호로 해서 이상으로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 그리고 적용, 확인. 자, 정상적으로 해당 내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아이콘만 표시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셔서 규칙 관리로 가셔서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 아이콘만 표시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적용, 확인. 자, 이렇게 아이콘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식 사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사용. A8부터 I24 영역에 대해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행전체의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 자, 여기죠. A8부터 I24. 자, 영역 지정은 위에서 아래로 범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규칙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이잖아요. 그리고 행전체니까 열고정 혼합 참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D8을 선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절대 참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F4 두 번을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하니까 부등호와 등호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D8로 했으니까 C8, 이거 여기 아닙니다. 자, C8 부분을 선정을 한 다음에 F4 하나, 두 번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글꼴색을 갖다가 서식으로 들어가서 표준색 파랑. 자, 여기 표준색 파랑. 연한 파랑이네. 여기는 표준색 파랑이 되겠죠. 자, 확인.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비교연산자,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죠. 자, 다음은 AND 함수 사용입니다. 함수 사용, 실무에서 참 많이 하죠. A10에서 G18 영역에 워드가 90 이상이고 파워포인트가 70 이상인 행전체입니다. 열고정 혼합천조죠. 그래서 글꼴색을 빨강,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AND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 1이 있고요. 조건 2가 있으면 뭐 조건 3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할 건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세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당연히 수식을 넣을 거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주고요. 이제 AND 함수를 넣어줘야겠죠. 소문자도 상관없어요. AND 함수를 넣어주고, 자, 두 가지 조건이 되겠죠. 워드가 90 이상, 워드가 90 이상이니까 B10셀이 되겠죠. B10셀. 자, 워드가, 그리고 행전체로 할 거기 때문에 F4 두 번, 그래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고요. 이상이니까 부등호와 등호를 이용해서 90 이상. 자, 그리고 콤마. 그 다음 뭡니까? 파워포인트가 70 이상이잖아요. 파워포인트 여기죠. D10셀이 되겠습니다. D10셀. 그리고 F4 두 번. 자, 그리고 70 이상이니까 부등호와 등호를 이용해서 7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함수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글꼴색을 빨강, 그 다음에 자, 글꼴 스타일 갖다가 굵게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N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워드가 90 이상, 파워포인트가 70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행전체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행, 짝수행,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 자, 여기 보시면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 마드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피제수, 제수, 말이 어렵죠? 피제수는 나뉘어지는 수고요. 제수는 나누는 수입니다. 자, 이 마드는 마듈로의 약자입니다. 나눗셈의 나머지를 계산하는 수학적 연산이죠. 그래서 37 마듈로 6은 1이 되겠습니다. 66에 36, 몫은 6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모드는 달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수, 최빈수를 구하는 함수죠. 자, 모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 나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MOD를 불러와서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 10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10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이죠. 최빈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행번호 구하는 함수, 로우 함수입니다. 인수를 넣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죠. 자, 홀수행, 짝수행에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활용을 할 건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홀수는 1, 3, 5, 7, 9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3을 갖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자, 9를 갖다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자, 나머지는 홀수는 무조건 1이구나. 그리고 짝수를 생각해 보세요. 2 나누기 2는 0이죠. 자, 그리고 8도 나눠볼까요? 8을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는 0입니다. 자, 그 얘긴즉슨 홀수행은 나머지가 무조건 1이 될 것이고요. 짝수행은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됩니다. 제가 조건부 서식 규칙 중에서 이 세 번째 규칙의 수식 결과는 true와 false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mod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row 로우 함수를 중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하고요. 자, 이거는 홀수행은 항상 1이 나온다. 요 내용을 갖다 엔터 치시면 true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이용을 하면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짝수행은 어떨까요? 자, mod 함수를 넣어주고요. 로우 함수를 갖다가 pjs 부분 인수에다가 중첩을 시킨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자, 이 값은 항상 0이 나오겠죠. 자, true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홀수행과 짝수행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위에서 아래로 범위 지정을 합니다. 빌드명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mod 자, row 나누기 2가 되겠고 얘는 이제 비교연산자 1. 자, 홀수행에만 적용을 하겠다. 완성이 됐고요. 자, 서식으로 가셔서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저는 가장 보편적인 글꼴색을 갖다가 빨간색을 해주고요. 굵게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홀수행에다 했는데 짝수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규칙 관리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 적용, 확인.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 활용 예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관리표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함수로 월화수목금토일을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다가 토요일에는 파란색, 일요일에는 빨간색으로 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새 규칙으로 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주를 나타내는 함수죠. weekday를 이용할 건데요. 등호를 입력하고 weekday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weekday 함수는 두 번째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은 1이 일요일이 되겠고 7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D6셀이죠. 자, 한행을 잡았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토요일이니까 7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파란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토요일에 파란색이 칠해졌고요. 다음에 일요일에다가 빨간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규칙으로 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등호를 입력하고요. weekday 함수를 불러옵니다. 똑같이 자, D6셀을 클릭한 다음에 F4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일요일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서 일요일은 빨간색 확인. 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자, 여기 날짜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날짜에다가는 오늘 날짜에다가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새 규칙으로 가셔서 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으로 갑니다.
자, 여기 셀값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발생 날짜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 가셔서 오늘로 바꾼 다음에 자,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그린 확인. 자, 오늘 날짜에 색이 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여기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이 부분에도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표현이 될 수 있도록요. 중첩 이품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등호로 입력을 하고요. if 함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자, C7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열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주고요. 자, C7셀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올 거고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if를 중첩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T6셀이 자, 이번에는 행고정으로 해야 돼요. 행고정. 왜냐하면 이 윗부분 행으로 해서 밑으로 해당 내용이 지정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F4 한번 눌러서 행고정 혼합 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today 함수를 넣습니다. 자, today 함수는 인수가 필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참값 부분에다가 1, 그리고 거짓값 부분에다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니까요. 우리가 브이로그 함수 쓸 때도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 있죠. 자, 그리고 if가 2개 쓰였으니까 괄호 2개. 자, 이 상태에서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그린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확인. 자, 이렇게 날짜가 지정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1월 5일로 바꾸면 자, 이렇게 해당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요.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셔서 규칙 지우기라고 있죠.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조건부 서식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엑셀 차트의 모든 것. 엑셀 2013 버전 이후로 차트를 만드는 게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자, 차트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차트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빈셀이 있는 경우 데이터 요소 사이의 간격이 빈셀만큼 벌어져 표시가 됩니다.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후에 F12를 누르면 별도의 시트에 차트가 작성되고 Alt F1을 누르면 바로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셀에 맞춰서 조절이 되죠. 이거는 뭐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 묶은 가로 막대. 자, 기본적인 차트죠. 기본적인 항목 간의 비교가 용이한 차트고요. 자, 꺾은 선형 차트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항목의 변화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용이하고요. 연속적인 값의 변화를 펴는 것에 변화율에 중점을 둡니다. 자, 원형 차트는 당연히 비율. 자,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 표시가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부분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으면 축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이중축 혼합형 차트, 꺾은 선형 플러스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인데요. 차트에 또 하나의 값축을 추가하여 이중으로 값을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에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차트 구성 요소를 바로 보죠. 차트 구성 요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 자, 기본 가로축, 기본 세로축이 되겠고, 자, 기본 가로축 제목이 되는 거고, 자, 기본 가로 갑축이 되고, 기본 세로 갑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 안쪽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바깥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범례라고 하고요. 보조 가로축도 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자, 보조 세로축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계열 끝에 있는 숫자들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눈금선이라고 하고요. 자, 눈금선도 마찬가지로 주눈금선과 보조 눈금선이 있지요. 자, 그리고 데이터 표처럼 이렇게 데이터 안에 차트 안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계열들, 각각의 요소들을 마우스 우클릭하면요,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서식을 쫓아 들어가면 이런 박스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영역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주문권 서식, 축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범례 서식, 데이터표 서식. 자, 마우스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채우기 및 선, 이게 페인트 통으로 돼 있죠. 이게 직관적으로 채우기 및 선, 그리고 효과, 자, 그리고 크기 및 속성, 그리고 옵션입니다. 이건 뭐 추 옵션이겠죠. 자, 해당 옵션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급적인 해결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각각 서식들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따라 들어가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 자, 커피 판매 수량 현황으로 한번 묶은 가로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에 보시면 차트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 추천 차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추천 차트를 클릭해 보면 추천 차트, 모든 차트가 있는데 모든 차트로 가셔서 가로막대형을 클릭해 줍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졌죠? 확인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조절점이 있는데요. 이 조절점이 양쪽 화살표로 됐을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정확하게 이 셀 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lt 키를 눌러서 맞춰 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감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합계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계열을 클릭을 해서 두 번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 계열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서 해당 합계를 체크를 해제해 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데이터 계열이 이렇게 커지는데요. 이것을 반전을 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커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서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세로 갑축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축 서식이 나와요. 자, 모든 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축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축 옵션 부분에서 축 옵션에 쭉 내려가시면 항목을 거꾸로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항목이 거꾸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데이터 계열로 수정을 해 볼게요. 데이터 계열을 클릭을 하시면 전체 데이터 계열이 잡히는데요. 이 데이터 계열이 너무 작잖아요. 네, 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너비를 줄이게 되면 자, 두꺼워지죠.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채우기 및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색상을 바꿔주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 계열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 아메리카노의 판매 수량이 많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이 아메리카노 데이터 계열만 선택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로 갑니다. 자, 테두리로 가서 선색도 정해줄게요. 빨간색으로 색상을 정해주고요. 두께는 한 3pt 정도로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3pt. 자, 3pt로 하고, 자, 대시 종류를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차트 보시면 이 눈금선이 세로 눈금선만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버튼, 차트 요소 버튼인데 여기에서 눈금선으로 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면 자, 기본 주 가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은 실선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A2 셀을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이 되는 거죠. 셀과 지금 차트 제목이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시면 여기에 글꼴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글꼴도 본인이 원하는 글꼴이 있으면 여기에서 찾아서 해당 내용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면 글꼴도 함께 바뀌고요. 자, 글꼴 바꾸는 동시에 사이즈도 키울 수가 있죠. 자, 16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의 상황별 탭이 나와요. 차트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나오는데 차트 디자인에서 원하는 차트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빠른 레이아웃으로 해서 원하는 레이아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도 원하는 내용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이 차트 요소, 이 플러스 버튼하고 똑같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원하는 내용대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자,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원형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 똑같이 범위 지정을 하시고 삽입 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원형 차트니까 원형 차트를 바로 클릭을 해 볼게요. 자, 3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2차원으로 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해당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조절점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면 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형 차트도 마찬가지로 차트 제목을 넣어 볼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A2 셀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가 제일 판매량이 크잖아요. 두 번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당기면 따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매출이 큰 부평점이 따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보통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 있어요. 자, 도형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 설명선이라고 있는데요. 이 설명선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도 할 수 있고요.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써주면 되죠. 특이사항 해당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중을 보는 차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원형 차트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제일 중요한 묶은 세로 막대 꺾은 선형 차트 이중축 혼합형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삽입 탭으로 가셔서 차트를 불러오고요. 자, 이번에 모든 차트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묶은 세로막대 꺾은 선형이 함께 있는 이중축 혼합형 차트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은 세로막대와 꺾은 선형은 기존의 가로막대나 똑같이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가로막대도 있지만 세로막대도 있죠. 자, 혼합형으로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나오는 게 계획과 실적은 묶은 세로막대, 자, 그리고 달성률은 꺾은 선형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보조축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차트가 완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조절점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지점에다가 정확하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계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에서 합계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축서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0 단위로 주 단위로 돼 있는데 이 주 단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주 단위가 지금 2000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3000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옵션, 축옵션으로 가서 축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0.2로 주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으로. 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주고 싶으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선이 이렇게 쭉 돼 있죠.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다면 끝으로 가시면 완만한 선이 있고요. 자, 완만하게 선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지요. 원하는 색상 바꿔줘서 빨간색으로 만든 다음에 자, 데이터 레이블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됐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지금 우측에 있어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레이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레이블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크기도 좀 키워보고요. 자, 폰트의 크기를 키워보고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 똑같이 한번 연동을 시켜볼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가 실선이 돼 있어야 돼요. 등호를 입력하고 A2 셀을
자, 같이 연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 자, 이 차트 영역 서식도 한번 꾸며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서리로 바꿔주고요. 자, 효과. 효과에는 그림자,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는데 저는 그림자로 해서 자, 바깥쪽 뭐 원하는 대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오프셋 바깥쪽 요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색상도 원하는 색상대로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색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자,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차트가 이뻐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중축 혼합형 차트까지 한꺼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파크라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라인, 단일셀에 표시되는 미니 차트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효과적인 스파크라인. 자, 시간의 흐름은 시계열 데이터라고도 하죠. 스파크라인은 꺾은 산정열, 승패가 있는데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월별 판매 수량입니다. 자, 지금 I9셀을 클릭을 하고요. 삽입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스파크라인 그룹이 있죠.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줄게요. 스파크라인 만들기가 팝업창이 뜨고요. 원하는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클릭을 해뒀기 때문에 위치 범위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스파크라인이 적용이 됐는데 굉장히 얇죠? 자, 스파크라인을 갖다 좀 꾸며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상황별 탭인 스파크라인이 나오는데 스타일 그룹에서 스파크라인 색이 있습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두께 조절도 하고요. 전 3pt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색깔도 원하시는 색이 있으면 해당 원하시는 색으로 해서 색깔도 바꾸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표식색이라고 있어요. 음수점, 표식, 높은 점, 낮은 점, 첫 점, 마지막 점. 자, 여기에서 체크하셔도 돼요. 높은 점, 낮은 점. 근데 색깔을 원하니까 여기서 높은 점에서 여기서 높은 점은 뭐 그대로 빨간색으로 가고요. 낮은 점은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하면 되죠. 자,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갖다가 열로다 바꾸고 싶다. 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종류를.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상황별 탭에 보시면 이 그룹에요. 축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 표시.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겠다. 6월부터 1월까지.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반대로 뒤집혀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자, 그리고 세로 쭉 최소값 옵션이 있어서 사용자 지정값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로 쭉 최대값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해당 내용을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 부분에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렇게 자, C부터 여기 H까지 해서 숨기기를 합니다. 오, 사라져버려요. 자, 숨기기를 했을 때도 이 스파크라인이 보이게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숨겨진 셀, 빈셀. 자, 여기에 숨겨진 핵 및 열 데이터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 부분을 다시 숨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숨기기.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꾸미고 디테일하게 바꿔주시고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상황별 탭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고 이쪽 표식색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색까지 그리고 이축 옵션에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스파크라인에서는 거의 아는 내용이죠. 자, 승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패는 실무에서는 잘 활용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승패를 관련된 데이터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삽입 탭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승패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이렇게가 되겠죠. 좀 간단한 데이터 경기별 점수로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꾸밀 것도 없어요.
스파크라인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파크라인 상황별 탭으로 가셔서 우측에 이제 그룹 부분 있죠? 자, 이쪽에 지우기에서 선택한 스파크라인을 지우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스파크라인으로 가셔서 선택한 스파크라인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파크라인까지 해봤고요. 직장 엑셀 핵심 체크 네 번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